2024년도 9월 24일이네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1년에 며칠 없을 정도로 아주 상쾌하고 청량한 날씨여서 이럴 때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 참 좋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최근에 이제 독서 주간이어갖고 요새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잘 못했고 이제 책 보고 진료하고 이러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읽었었던 피크아웃 코리아 책을 읽고야 말았죠. 자, 피크아웃 코리아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코리아 이제 쥐지쳤다 큰일이다 라고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해안까지도 같이 나눠 주셨던 책입니다. 자, 채부심 채널은 제가 꼭 잘 보고 있고 최근에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이 구독자, 이 영상의 조회수를 위해서 영상이 한 10분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찾아보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하시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또 글로써 정리된 실제로 그분이 어떤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피크아웃이 곧 올 것이다, 곧 고점을 찍고 이제 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책의 내용은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에 모든 돈이 올인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의료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주식을 올인하게 되는 그리고 연금에 올인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이상적인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주식에 돈을 넣어서 그 회사가 그 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하는 은퇴하는 나이가 되게 되면 퇴직연금을 통해서 이제 노후를 잘 보내면서 자식들 용돈도 용돈 줄 필요 없고 내가 잘 쓰면서 하늘나라를 가면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이가 차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우리가 당연히 이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그것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피크를 안 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상호 선생님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망테크를 타서 이제 망이 된다.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은 뭐 주식과 연금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게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수익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봤었던 큰 원인과 결과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망으로 정해져 있고 망으로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망하기 위해서는 이 망테크를 타야 망해지겠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일 핵폭탄이 터져서 망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망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테크를 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거는 그럼 누가 정했냐? 뭐 하느님 아니면 그냥 팔자 아니면 우리 나라의 관상 또는 온 우주의 기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뭐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은 정해졌다. 뭐 절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절대자. 그 누군가가 이미 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존망 테크를 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의 이런 사유의 이 과정은 베네수엘라를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뭐 2000년대 전이라고 할까요? 20세기에 베네수엘라 전 세계 탑 10이었죠.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석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노다지 국가,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축복인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되었죠. 그냥 망으로 정해져서 그냥 망했던 거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아주 싼 나라로 알려져 있어서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져도 식료품에 대해서는 나라가 워낙 풍족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나라인데 예전에는 역시 전 세계의 탑 10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40살인데 제가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선생님 짱이었죠. 최강의 직업이었죠.
철밥통에 그리고 방학이 있어서 1년에 2번씩 쉬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것은 교육자 집안이다 라는 것이 있어서 엄청난 버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교권 추락이라고 대표돼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으로 현재 생각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한의사들 지금으로부터 뭐 짧으면 20년 길면 뭐 40년 전에 하셨던 한의사 지금에서 고령의 한의사 은퇴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현재 고령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건물주 뭐 자산으로 치면은 뭐 50억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대단한 다 부자시죠 현재. 이런 것들. 그리고 2000년 전에 대한민국 전쟁을 극복했었고 이 2만 불에서 3만 불, GDP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는 그 어려운 것을 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 그리고 IMF를 극복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좋았으나 지금은 망인 그냥 테크. 이 중에 이것이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잘못일까요? 아르헨티나의 잘못일까요? 선생님의 잘못일까요? 한의사의 잘못일까요? 대한민국의 잘못일까요? 저는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누군가가 그냥 망해라 라고 정했고 그에 따라서 그냥 망테크를 타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현 사태를 우리가 이제 진단한다면 온 우주의 기운이 존망으로 결정을 하였죠. 그 존망의 결정은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냐? 출산율로 체크가 되죠. 그리하여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존망 테크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결정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절대자가 그렇게 하길 결정을 했고 출산율이 존망으로 가서 나라가 사실상 망으로 가는 테크가 결정되어 있고 그렇게 망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망테크를 탄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것이 절망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제가 크게 생각했던 거는 연금 개혁을 하지 못했죠. 예전에 몇몇 선인들이 시도했으나 결국에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경제 부분에서 가장 문제인 서울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인구 가미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했었던 그 수도 이전이 지지를 치게 되면서 이제 그 뒤로 연쇄적으로 계속 이제 망테크를 타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수도의 모든 돈과 모든 인구가 다 모이게 되니까 비수도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갈 필요가 없는 대학이 됐죠. 그냥 다 지잡대가 되었죠. 예전에는 직어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은 대학은 그래도 중상위권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 일자리도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비수도에 일자리가 없게 되고 그렇다면 젊은이들 2030은 수도권에 그냥 무조건 집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월세에다가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결혼 빠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부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혼을 해도 수도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경기도로 나가면서 이제 길에서 매일 인생 매일매일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을 매일 3시간을 날리게 되죠. 근데 이 3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 지치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정말 엄청나죠. 그러면서 매일 3시간씩 날려서 지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가계 부채는 점점 망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물론 은행과 부채가 많아지면 그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면 은행과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런 월세 내다가 빠이 될 했는데 수도권에서 살려고 바둥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판매하는 자산가들에게는 아주 좋게 되겠죠.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상타 7로 올라가면서 샤샷 되면서 그러면서 이 빈부 갈등이 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점점점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양극화가 되면서, 그렇다면 쓸 돈이 없죠. 다 부채, 빚 갚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수가 지지를 치게 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근로 의욕이 점점 지지를 치게 되죠. 예전에 우리가 결혼하면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안 단칸방, 그리고 전세, 그 다음에 월세, 전세, 그 다음에 자가, 그 다음에 자식들 결혼하게 됐을 때 뭐 전세 자금을 대준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준다거나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망되면서, 그리고 근로의욕이 망이지만
그래도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50살에 은퇴해야죠. 그러면서 바로 자영업으로 이제 다 넘어가게 되고, 이때 은퇴를 했으면 퇴직연금을 받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고 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잘 살면 되는데, 그때 바로 퇴직연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 제도가 똑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가는데, 이미 위에서 내수가 이미 망조로 갔죠.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수에 쓸 돈이 없게 되죠. 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그럼 내수 망은 자영업 GG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노인들, 은퇴 당한 노인들은 자영업 하다가 망해서 점점 빈곤해지고, 그러면 이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연금을 이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와서 개정하려고 하니, 그래서 다시 세대 갈등까지 상타치 치는 이런 우리나라 이 존망 테크가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냐라고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하여 이런 결론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2035년에서 40년, 지금 현재가 2024년도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네요. 10년, 11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GDP,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0%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임금이 상승이 0%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내 임금의 상승은 제로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울트라 니폰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가? 해결 방법은 온 우주 또는 절대자에게 문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없는 거로 보이지만, 그래서 우주가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그러면 연금을 개혁해서 헌법으로 수령을 보장해 주겠다, 소득 대체를 아주 높이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 연금을 개혁하는데 지금 젊은 30, 40 세대들의 불만이 없어지게 되겠죠. 내가 결국 받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 돈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짱 박아두지 말고 제발 그 수십조로 그냥 짱 박아놓고서 대기업들 상속세 낼 때, 아니면 대기업들 인계할 때, 그럴 때 갖다 쓰지 말고 제발 그 돈, 수십조의 돈 제발 수익률 좀 현실적으로 10%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이 무한히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그 큰 돈이 수익률로 다시 반환이 되면서 돈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 연금,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수도 이전이 관습 헌법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수도가 옮기는 거 중요하지 않죠. 기업이 가면 됩니다. 라이크 동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거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지금 허허벌판 아니죠. 그런 것처럼 기업을 절대자가 하든 뭐 나라님이 하시든 뭐 알아서 기업을 이전해서 옮기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존망해버린 지방대학들 이름 그냥 다 바꿔야죠.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대구 1대학, 대구 2대학, 대전 1, 대전 2, 부산 1대학, 부산 2대학으로 바꿔서 젊은이들이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곳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그곳에 있는 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출퇴근이 총 1시간 이내가 된다면 그러면 남은 매일 2시간은 운동하거나 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바로 집 사서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 결혼하면 되고 결혼 출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계부채가 내려가게 되면 돈이 많으니까 내수에 좀 더 쓸 수 있겠죠. 옷도 사고 나가서 돈가스도 사 먹고 할 수 있게 되면, 그렇다면 근로 의욕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60대에 은퇴할 때까지 높은 근로 의욕으로 열심히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서 보장받았던 연금을 받으면서 내수를 책임져 주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그렇다면 노인의 빈곤이 없기 때문에 노인의 빈곤은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대 갈등, 그리고 다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면 빈부 갈등도 없어지게 되겠죠. 빈부 갈등도 타치가 되겠다. 자, 그리하여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업을 이전하든 수도를 이전하든 이렇게 이전을 해서 우리의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연금이 빵빵하게 보장이 되어서 내가 60살 또는 65살 또는 70살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나의 노후가 보장된 것이 헌법으로, 그리고 우리 또는 관습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가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뭐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냥 온 우주가 대한민국을 살려줘야 가능한 것이고, 현재 2024년도 오늘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어제와 오늘을
어제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았을 때는 온 우주 또는 그 절대자는 해결 의지가 없으신 상태라고 확인이 되고, 확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이미 출산율이 망테크를 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갑자기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출산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그 출산을 그분들을 부양해야 될 세대는 엄청난 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망테크가 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내일 이미 온 우주는 그런 의지 없다.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석유가 나서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는 한 일단은 해결 의지가 없으신 상태로 강력하게 추정이 된다. 왜냐? 출산율 전망이 이미 향후 한 30년에서 한 60년 정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된 거죠. 이미 낳는 아이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 되겠죠. 자, 그리하여 제가 생각하는 이런 망테크를 타고 있는 2035년에서 40년이 되면 GDP가 성장하지 않는, 나라가 성장하지 않아서 이제 곧 잃어버린 30년에서 잃어버린 300년이 될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은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럼 망이니까 뭐 다 그냥 다들 우울하게 살면 되냐? 그런 생각보다는 10대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20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서 내가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는 200만 원을 잃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자본을 어떻게 벌지를 계속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20대는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먹고 살고 있겠지만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30대부터 60대는 임금이 이제 남는 임금을 비트코인에 올인해야 한다. 여기서 뭐 연금을 기대하거나 뭐 할 게 없죠. 뭐 주식에 기대하고 뭐 이런 거 아예 뭐 일말에 기대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비트코인에 저장하는 이유는 저축하는 의미죠. 퇴직연금의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약 짧으면 20년 또는 30년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을 일단 오늘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예금처럼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파워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프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이 그래프가 워낙 멀리 2010년대부터 2024년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을 조금 더 바라본다면 요 밑에 이 받침선이 여기서 빨간색 선이에요. 그리고 요 중간 정도 선을 따라간다는 게 이 초록색 선인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요 초록색 선 언저리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리하여 더 높은 확률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이 짧으면 20년 또는 30년, 40년 후에 더 높은 확률로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로 옮겨갈 테니까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고, 만약에 아무리 봐도 더 높은 확률로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것이 제가 최상욱 선생님의 피크 아웃 코리아를 읽고 느꼈던 저의 소회를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